안녕하세요. 빛과전자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에 오대리 인사드립니다. 일단 중요한 거, 빛과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대박 맞습니다. 이 정도면은 다른 그 어떤 종목들보다도 굉장히 강한 흐름, 좋은 흐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대박 맞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는 바가 있으셔서, 기대하는 바가 있으셔서 매수 잡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나 오늘 매수해버렸다. 나 오늘 매수했는데 추가로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서 얼마의 매도를 해볼 수 있을지 오늘 영상에서 좀 앞으로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개인의 매수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죠? 개인이 매수를 하면서 그래도 윗자리에서 버텨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어떤 추이를 보일지 오늘 영상에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빛과전자의 앞으로 흐름을 잡아볼 때 앞으로의 이벤트가 중요해요. 당장 오늘도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가 있는데, 일단 미국의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물가 지수를 발표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중요한 이벤트, 이건 우리나라 시장 자체에 중요하죠. 우리나라 기준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높은 확률로 인상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에요. 이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른 종목의 빅 이벤트인데요. 23일 날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빛과전자랑 하이닉스가 도대체 뭔 상관이길래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시장 상황에서 삼성과 하이닉스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두 종목 아니었으면 빛과전자도 여기까지 눌리지 않았었다. 지금 빛과전자의 상황을 누군가를 탓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나는 도대체 누구 붙잡고 하소연할 수가 없다. 누구 탓은 하고 싶은데 누구 탓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삼성과 하이닉스 탓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은 이 두 종목 영향력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두 종목을 탓하면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두 종목 중 하나인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일입니다. 그래서 이날부터는 시장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날 이후부터는 7월 마지막 주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시장 상황이 갑자기 급변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는 일단 이날까지는 버티셔야 돼요. 이날 어떻게 변동하는지는 챙겨보셔야 된다. 왜냐? 높은 확률로 이날 이후에는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벤트들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입니다. CPI가 발표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이고 이미 발표하는 기관에서 어느 정도 예상치 내놨습니다. 예상치가 내놔 있는 상태인데, 만약 336이다 라고 치면은 예상치가 336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발표가 되었는데 이게 337이에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일단은 미국이 기준금리 발표를 할 때, 6월달 발표를 할 때 일단 동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협박을 했죠. 기준금리 인상시켜버릴 거다 하면서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시장에 협박을 던져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보다 상회를 한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더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연준에서 무엇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이것 봐라. 인플레이션 너무 심하잖아. 눌러야지 맞다. 라고 하면서 그대로 이 협박을 현실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를 인상시킨다라는 거죠.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풀려져 있는 달러를 회수를 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질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 매도 자체가. 지금도 매도 열심히 하고 있는 시장에서 더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풀려있는 달러를 전부 다 회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시장들 전부 다 눌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CPI가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이게 예상치 정도로만 움직여도 충분한데 만약 올라간다라고 하면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거, 우리나라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죠. 이 지표가 발표가 될 것인데, 일단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아마 인상이 돼서 지금 2.5인데 2.75로 인상을 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환율은 사실 그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조금 미묘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시간차 두면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원화를 회수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 한국은행에서 원화 회수를 시작을 하겠다라는 뜻인데, 그러면은 원화 가치가 상승을 합니다. 원화가 상승을 하고 환율이 지금 1,500원대로 알고 있는데, 오대리가 1,500 몇으로 오전에 봤거든요. 아침에는 그렇게 봤는데 지금 시간은 오대리가 지금 11시 16분인데 네이버에 그냥 환율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1,493원 정도로 내려가 있어요.
이 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는 환율이 원래 1,500원대 막 육박을 했었죠. 1,500원대 넘고 난리가 났었는데 원화 가치가 상승을 하면서 환율이 조금 더 억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400원대 중반대까지도 좀 내려가 볼 수는 있겠죠. 그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원화 가치가 상승을 한 거다 보니까 외국인이 일단은 국내에 채권들을 살 수가 있어요. 일단 원화를 사들이면서 채권을 사들이고 채권 투자를 이어나갈 수가 있는데 그 와중에 일단 원화로 바꿔놨다 보니까 조금 남는 돈 뭐하지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에 조금 넣어볼까 하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국내장이 눌려있는 상황이죠.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매수할 가능성이 커요. 자, 그 기조를 어떻게 또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냐. 외국인의 비과전자 매수세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쯤 대량 매수를 했느냐. 이때 진짜 많이 매수했죠. 그리고 그 전날에도 100만 주, 거의 300만 주 연이어서 매수하면서 400만 주 가까이 확보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대량 매수해왔으니까 이 즈음에 거의 500만 주 이상을 순매수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때가 도대체 언제인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이때입니다. 오대리가 세로선을 그을게요. 여기 22일부터 5일간입니다. 이렇게 대량 매수를 한 거예요. 거의 500만 주. 자, 이때만 500만 주 가까이 순매수를 하면서 들어왔던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때 들어왔을까? 그거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기까지 밀릴 줄 몰랐거든요. 여러분 외국인이 이 바닥까지 밀릴 줄 알았으면은 1,800원대까지 밀릴 줄 알았으면 1,800원대에 잡으면 돼요. 그죠? 그때 잡았으면 됐는데 굳이 이 윗구간에 애매한 구간에서 많이 매수를 했다. 2,000원대에 많이 매수를 했다. 2,200원대죠 사실. 그때 많이 매수를 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일단은 기본적인 기조 자체가 이 60일 추세선, 이 심지어 120일 추세선 지금 하방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120일 추세선은 지지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마저 무너뜨리면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외국인은 왜 그런 기대를 했느냐? 왜 120일 지지는 할 거다라고 믿었느냐? 왜냐면요. 60일 추세마저 꺾으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 실적이 그래도 매출액 자체는 좀 올라왔단 말이에요. 영업이익은 조금 실망스럽지만 매출액 자체는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도 60일 꺾으면서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60일이 눌려 있다 보니까 이 정도면 이제 120일은 지지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 기대감으로 대량 매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지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도 당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왜 더 밀리지? 하면서 매수 하면서 뭘 하고 있는 거죠? 평단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인마저 평단가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때 기관이 대량 매도를 하죠. 일단은 손절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빠져나갑니다. 나간 다음에 지금 매수를 약간씩은 잡고 있는데 대량 매수를 그만큼 잡고 있지 않죠.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 다 밀리는 거 보고 있다 보니까 시장 상황이 그런가 보다 라고 하고 확신이 안 들다 보니까 매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관이 몸살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자리는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세력도 마찬가지겠죠. 세력도 계속 읽어냈으면 지금 와중에 또 돈 벌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도 모두 여기까지 눌릴 것이다라는 것은 그 시장 흐름 전체를 봤을 때 여기까지 밀릴 거다라고 예상을 못한 겁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상해요. 자, 그런데 그 이상한 상황도 이날을 기점으로 23일을 기점으로 달라질 수가 있다. 시장이 이상해진 이유 앞에서 얘기 드렸었죠. 탓하려고 하면은 삼전하고 하이닉스 탓하시면 된다. 그들한테 그냥 떠넘기시면 된다. 얘네 때문에 그런다. 라고 탓하시면 돼요. 왜냐? 이들이 다른 종목들 돈을 싹 흡수를 해 나갑니다. 싹 흡수를 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대로 올라갔으면은 부럽긴 하지. 진짜 배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조정 들어가고 있죠. 올라갈 땐 지 둘만 올라가더니 조정 들어갈 땐 다 함께 끌려내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삼전하고 하이닉스를 탓하시면 되는 상황에서 이날 23일 날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도대체 빛과전자에 돈이 들어오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일단 다른 종목들이 지금 이 시장이 조금이라도 풀리려면은 완화가 되려면은 삼전하고 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있는 이곳에서 버티고 있는 개미들. 지금 버티고 있는 게 개미입니다. 삼전하고 하이닉스에 외국인 다 매도하고 있고 기관도 하이닉스는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좀 매도하고 있어요. 최근에 좀 단타 노리면서 매수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레버리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매수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일단은 기관이랑 외국인 다 매도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게 개미인데 개미들의 매수세 자체가 꺾여야겠죠. 그 꺾일 수 있는 가장 큰 계기가 무엇이다?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했습니다. 잘 나왔죠. 잘 나왔는데도 시장 밀리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실적 발표할 겁니다. 23일쯤에 할 예정인데 잘 나오겠죠. 잘 나올 건데 이제는 재료가 모두 소진이 돼버리면서 개미가 물량 잡고 있는 거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포기하고
물렸죠. 물렸기 때문에 일단은 잠깐 정지해요. 잠깐 정지해서 '내가 지금 엄청 물려 있는데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둘이 개미가 매도가 이곳에서 진짜 본격적으로 잡히기 시작을 하면은 외국인과 기관은 이제 이번 주로 중요한 이벤트들 다 지나가죠. 중요한 지수들 발표를 하는 거죠. 지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은 포지션 잡습니다. 이제 하이닉스 실적 발표면은 개미가 대량 매도하면서 빠져요. 그때를 기점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여기가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고 본격적으로 매수를 잡기 시작을 하면 우리 요즘 마음이 다 그렇죠. 지금 너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바닥을 좀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고 싶어요. 그러려고 하면은 내려갈 때 매수를 하기보단 한 번 양봉이라도 잡혔을 때 매수를 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자리마저 무서워가지고 내일 눌리면 어떡해. 그 자리가 무서워서 조금이라도 이 구간을 부어서 난 다음에 매수를 하려고 하세요. 근데 사실 그때 매수하면 늦죠. 거래량 몰리기 때문에 쫙 끌려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애매한 자리에 매수하게 되시는 거예요. 일단 이 얘기는 좀 제쳐두고 그런 기조이기 때문에 매수가 잡히기 시작을 하면은 개미들도 이제 다른 종목들 와 올라간다 하면서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삼전하고 하이닉스에서 개미가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일단 시장 자체의 흐름 자체가 어떨까요? 일단 한 번 더 내려칠 수는 있어요. 내려칠 수 있는데 그곳을 기점으로 23일 전후로 내려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가 바닥일 가능성이 제일 크니까 그때는 대량 매집하면서 좀 마지막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 그럼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 빛과 전자는 사실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대하고 계시는 바가 명확하거든요. 일단 20일 추세가 바닥 찍고 올라가기를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없지는 않는데 이번에 치고 올라간다라고 해도 모델이는 2,800원 봅니다. 2,800원 뚫는 데 성공을 하면은 조금 더 높이 올라갈 수는 있어서 이 3,500원까지는 노려볼 수가 있지만 이번에는 일단 그 정도까지만 노리시는 걸로. 그리고 이 자리 2,800원에 도달 못하고 밀리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은 바로 매도하시기보다는 매수하신 시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최근에 매수하셨다라고 하시면은 눌리면은 또 1,800원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때 다시 매수를 잡으셔라. 매수 잡으셔서 평단가 조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단가 눌러주시고 일단은 수량을 늘려두셔라. 그러면 이 다음에는 이제 실적 발표 기대감으로 다른 섹터들로 돈 이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일단 이 흐름 안에서 좀 잘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기간은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만, 다음 주까지만 참으면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라도 애매한 자리에 일단 매수를 하시는 것 자체는 멈추셔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빛과 전자는 다른 종목들하고는 살짝 다릅니다. 오늘 이 자리 버팀으로 해서 내일 밀리지만 않고 좀만 더 버텨주기만 하면은 다음 주에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 못 올라간다라고 해서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고 하면서 전량 매도를 하셔도 안 된다.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조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도 매수할 때 모델이 말이 맞아. 바닥 보고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거 보고 매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애매한 시점에 매수를 해버렸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2,200원 이상에 매수해버렸다라고 하시면 살짝 애매하죠. 그런 지점에 매수하신 분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그렇게 매수하시면 안 되겠죠. 최대한 눌렸을 때 매수를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에 만약 버티다가 올라가면은 3,500원 넘으면 2,800원 넘는 지점부터는 사실 매도하셔도 돼요. 그 지점에는 일단은 한번 매도하실 수 있도록 타이밍 놓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지금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판단 자체가 좀 중요하죠. 그래서 그 판단이 나 혼자 내리기 힘들다라고 하면 오대리가 옆에서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오대리 돈 받아보실 수 있느냐?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눌러서 오대리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연락처 있습니다. 010-7775-8354번 이 연락처로 대응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앞으로 빛과 전자 올라갈 타이밍까지 시장 자체가 풀릴 타이밍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시는 것도 좀 위험해요. 다른 종목도 변동성 다 큰 거는 마찬가지고 지금 약간 각자도생 느낌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차라리 빛과 전자 안에서 좀 해결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각자 가지고 계신 종목 안에서 좀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그 종목에서 최대한 일단 눌리는 자리 매수 잡으실 수 있도록 우리 빛과 전자 눌리는 자리에서 매수 잡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버티다가 치고 올라갔을 때는 매도하실 수 있도록 장중에 오대리가 올라갔을 땐 여러분 지금은 매도하셔야 된다. 어디서부턴 눌릴 거다라고 얘기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수하실 땐 여러분 지금부터는 매수하셔야 된다. 일단 마지막으로 잡자라고 문자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난 혼자서도 괜찮다라고 하시면 혼자 매매하셔도 되지만
난 이번에도 평단가를 애매한 자리에 잡아버렸다라고 하시면은 오대리 도움 좀 받아보시면서 매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오늘 당장 마주하고 있는 실시간 차트의 흐름과 단기적인 대응 가격은 오대리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밀리니까 초조하시겠지만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신 하락 차트 속에서 진짜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내려면은 캔들의 모양이 아니라 이면에 숨겨져 있는 돈의 흔적, 이 돈의 이 상승이 어디서부터 과거에 시작이 되었는지, 눌렸을 때 어디까지 눌릴 수 있는지 그 돈의 흔적과 거래량을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모델이가 급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저점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예요. 바로 이 거래량과 노이즈를 싹 걷어내고 실제로 들어오고 나간 수급의 데이터의 무결성을 파악을 하기 때문이에요. 세력들은 개미를 털어내기 위해서라면은 단순히 지금처럼 차트만 뭉개는 게 아닙니다. 뭐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심각하게 부풀리고 종목을 흔들고, 반대로 고점에서는 온통 불장이다. 당장 사라며 가머니설로 이제 개미들을 돈을 끌어들여서 이 고점에다가 묶어놔요. 사방을 공포와 환희로 이제 물들이면서 종목과 차트, 시장 분위기 전체를 흔들면서 그들은 저점에서 잡아가려고 하는 전형적인 판짝이다. 하지만 오대리가 고집을 하는 이 차트의 흐름, 거기에 더해서 거래량, 그리고 돈의 흔적, 이것들을 대입을 해보면요. 차트와 시장은 인위적으로 흘릴 수 있어도 이제 바닥권에서부터 터지고 있는 거래량, 실시간 거래량의 주체는 속일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의도적인 하락과 조정과 시장의 노이즈만 지나면은 이 종목은 이제부터 위로 무섭게 터져나갈 수가 있어요. 상승 추세가 이제 끝이 난 게 아니라 다음 폭발을 위해서 에너지를 미친 듯이 모으고 있는 과정 중인 거죠. 지금 보고 계신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24년 4월에 저점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1,300원대부터 올라가가지고 진짜 지지부진했죠. 1년 동안 거의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거랑 다름없습니다. 그냥 고점 3,000원 한번 찍고 다시 조정받아가지고 2,000원대로 그냥 7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주가. 700원 올랐어요. 1년 동안. 근데 그 다음에 거래량 또 들어와 주니까 터져 올라가고 또 개미들은 고점에 묶이고 그들은 주가를 흔들 대로 흔들어가지고 최대한 바닥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쪽에서부터 다시 매집 잡아가 나가고 하지만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에너지를 쌓는 데 성공을 하자 결국은 터져 나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갔느냐 바로 직전 구간이 3,5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고점을 3만 원까지 찍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 이 기간들에서 조금 상승을 하는 그 지점에 들어왔었던 거래량, 이후에 또 상승할 때 들어오는 거래량,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이 거래량, 따지고 보면은 기간에 따라서 절대적인 양을 비교를 했을 때 그다지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즉 이렇게 바닥에 눌려 있었던 그 2,000원 얘기 드렸었죠. 이케아 700원 올라갔었던 그 시기에도 거래량이 비슷하다. 그 많은 돈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 긴 기간 동안 여기에 쌓아놨었던 거죠. 윗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긴 구간 동안 또 3,500원대에 이만큼 많은 거래량이 돈을 쌓아놨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놨던 돈이 터져 나가니까 거래량이 이전과 달리 이전처럼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도 절대적인 양은 비슷한데도 결국은 여기 바닥에서 쌓아놨던 에너지가 전부 다 폭발을 해서 올라가니까 3만 원, 거의 10배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래량을 체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조정을 받고 내려가고 있는 그 자리 어디서 조정을 받고 있느냐. 급등을 하면서도 멈췄던 그 구간, 즉 돈의 흔적이 많이 머물러 있는 곳. 이곳에 또 개미들이 많이 물렸었겠죠. 그곳에서 멈춰 간다라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 종목도 이 저점에서부터 에너지를 쌓고 그 에너지를 모아둔 다음에 정리를 하고 상승이 시작되면은 또 이전 저점을 뚫고 올라갈 수가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장중에 9시부터 시작을 해서 3시 30분까지 이 장중에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실시간으로 분봉 거래량 어떻게 들어오고 있지? 수급 지금 주체는 도대체 누구지? 지금 기관이 받는 건가? 외국인이 받는 거야? 개미가 받는 거야? 뭐야? 이것을 분석을 하고 아 평단가 여기네. 공매도 여기서 때렸네. 그럼 여기서부터 못 올라가겠네. 이것을 실시간으로 혹가차기 번쩍거리고 있는데 계산하고 계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바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무결성 원칙으로 팩트만 검증한 오대리의 데이터
하락장에 대해서 긴급 리포트를 오데리가 미리 준비를 해 놨습니다. 오늘 터진 거래량, 이 거래량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이 차트가 멈춰 나갈 진짜 바닥, 그리고 반등 시 장기적인 목표가 왜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이 리포트의 한 권에 꽉 눌러 담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식시장 패턴이라는 것은 여러분 비슷합니다. 결국은 섹터 흐름 쫓아가고 시장 흐름 쫓아가고 차트 흐름 쫓아가고 결국은 패턴은 비슷해지게 되어 있어요. 단기 급등을 하던 고점을 찍던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은 필연적으로 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 너무나 많죠. 이 종목이 에너지를 다시 채울 때까지 우리가 지루하게 숨막히게 기다리실 필요가 없도록 오데리가 데이터팩 시스템에 포착한 지금 당장부터 시작을 해서 바닥에서 먼저 튀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몇 가지를 리포트에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우리의 최종 목표가, 그죠? 최종 목표 매도가 도대체 언제까지 끌고 나가도 되는 건지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이제 중장기 흐름을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결론부터 얘기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절대로 기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하방 조정 구간을 기회로 삼아서 차분하게 평단가를 낮추시고 추가 매수를 하셔야만 하는 명확한 이유를 차트를 보면서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화면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빛과전자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 진짜 험난한 장세죠. 험난한 강조정장, 너무 과도한 조정장을 거치고 이제 빛과전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은 지지해야 할 자리 자체는 이미 벗어나 있습니다. 벗어나서 너무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너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회복 자체는 조금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 회복을 빨리 할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어디냐. 3,500원까지는 그래도 좀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데리도 3,500원에는 일단 매도해보자 라고 얘기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가 회복 자리인데 왜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 기간 이 3,500원 마지노선은 23일까지입니다. 23일에 3,500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냥 일단은 그 기간 안에서는 한번 매도해 보셔도 된다. 23일 이후에는 달라집니다. 3,500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3,500원 지지를 성공을 해낸다. 3,500원 올라와서 버틴다라고 하면은 23일 전까지는 3,500원 찍은 다음에 눌릴 가능성이 커서 여기서 매도하자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23일 이후부터는 지지할 가능성이 커요. 매수세가 받쳐준다라고 하면 버티겠죠. 버티기 시작을 하면은 이 3,500원부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 우리 바라는 자리는 명확하거든요. 왜냐면 빛과전자가 이전에 급등할 때 너무 극단적이었죠. 진짜 극단적이었습니다. 너무 치고 올라가다가 매매정지 2번이나 당하고 결국은 3번째 매매정지를 앞둔 다음에 주가가 강하게 밀렸는데 사실 이때부터 가지고 오신 분들 계세요. '나는 수익 챙겨서 나가겠다.'라는 생각으로 버티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물론 이 2번째 때 빠져나가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일단 안 빠져가 나가시고 심지어 이때 새로 들어오신 분들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부터 계속해서 하락하니까 계속 매수를 하시면서 평단가 조정을 하셨을 것인데 일단은 그 작업은 계속 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빛과전자가 올라갈 때 이쪽에 테마를 타면서 같이 붙어주기 시작을 하면 AI랑 광통신 쪽이죠. 그리고 케이블까지 어떻게 얽히고 설켜 가지고 얽힐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얽히기 시작을 하면은 올라갈 수는 있는데 5,000원대에서는 진짜 강하게 매도세가 잡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지점을 좀 목표로 한번 매도를 하시고 여기서도 지지를 해낸다라고 하면 추가로 올라가 볼 수는 있기는 한데 일단은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정고점으로 올라가는 것은 살짝 무리라고 보입니다. 모델이는 좀 어렵다고 봐요. 여기까지 밀려버렸기 때문에. 차라리 3,500원이었으면 정고점 얘기를 해봤을 텐데 지금으로선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고점은 가지 못하고 한 6,000원 언저리부터는 밀릴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5,000원 넘게 되면은 6,000원, 최대한 이번에는 6,000원 정도 이 자리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사실 이전에도 치고 올라갈 때 이게 첫 번째 매매 정지까지는 버틸만 한데요. 두 번째 매매 정지 자리, 이 자리죠. 결국 6,000원 넘은 그 자리부터는 이 정도 급등은 사실 어느 정도 세력의 개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까지 올라가고 하루 만에 치고 내려갔죠. 이거 자체가 세력이 한 방에 빠져나가고 이때 외국인이 매수를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버텼던 자리입니다. 외국인도 아차 했겠죠. 매수한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든 버텼었던 자리인데 6월에 접어들면서 아주 비극적인 시장이 펼쳐지면서 상황이 아예 달라졌죠. 그래서 이번에 치고 올라간다고 해도 일단은 세력 개입이 들어갔었던 6,200원 윗자리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 여기는 명백하게 노리고 올라간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 올라간다기보다는 아래쪽을 좀 봐주시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인 고점이다라고 오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외국인이 물량 받아내면서 교체하면서 들어온 거긴 하지만 그 구간에서 어떻게 해서든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했었던 구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있을 자리든 못 있을 자리였었던 결국은 좀 돈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곳의 하방에서는 강하게 매도세 잡힐 수 있고요. 그 자리가 5,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버틴다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6,200원 고점을 만들어 볼 수는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흐름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빛과전자의 이 오대리가 얘기하고 있는 고점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너무 적다. 너무 아쉽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 이렇게 시장 밀리고 있는데 얘는 도대체 왜 혼자 잘 올라가요? 싶으실 수 있습니다. 대원전선 잠깐만 볼게요. 자, 도대체 대원전선이랑 빛과전자의 차이점이 뭐길래 이렇게 지 혼자 잘 올라가냐 싶으실 수 있는데 대원전선은 지금 시장에 그 어떤 종목들과도 여러분 차트 자체가 다릅니다. 추세 자체가 달라요. 최근 시장에 이번에 그 3월 달부터 급등하고 이런저런 일이 많았었죠. 주식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이런 시장을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걸 깨달으셨을 거예요. 결국은 인생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주식도 마찬가지다. 모두 다 타이밍의 문제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결국은 흐름을 타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대원전선은 지금 이 시장통 안에서도 이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문제의 흐름. 흐름을 타느냐 못 타느냐에 따라서 이 같은 시장 안에서도 조금 다른 움직임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대원전선 보면 오늘 밀릴만 한데 안 밀리고 또 치고 올라가고 있죠. 왜 그러느냐? 일단은요. 주가가 60일 추세 받고 버티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거기서 매수세가 잡혀줬어요. 심지어 그러면서 20일 추세가 바닥을 찍고 횡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지금은 60일보다 20일이 아래에 있는데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바로 상승세 탈 수 있다라는 겁니다. 20일, 60일, 120일이 상승세, 중장기 추세가 결국은 상승세를 타야지만 주가가 위로 끌려 올라갈 수 있어요.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 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원전선은 기대하는 바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버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잡히고 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흐름을 안 무너뜨리고 지켜내는 데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흐름을 탄 종목들이라도 담아봐야겠다. 그래서 상승을 해도 상승폭 자체가 다릅니다. 너무 부럽죠. 늦지 않았습니다. 대원전선이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실 추세 전환을 못했거든요. 여기도 또 못 버티면 사실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추세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이라도 난 담아놔야겠다 하시면은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서 오데리 구독자가 되어주시고요. 위에 연락처 있습니다. 010-7775-8354번 이 연락처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여러분 너무 빛나죠? 이 시장 상황에서 진짜로 가장 빛나고 있죠. 이런 종목들 좀 담아가실 수 있도록 그래도 흐름 안 무너뜨린 종목들 좀 담아가실 수 있도록 이런 종목 선별해서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요. 여기에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 드릴게요. 평단가 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 같이 보내주시면은 오데리가 모든 종목을 다 업로드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들 좀 분석을 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 평단가가 괜찮은 건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조정이 좀 필요한지 같이 좀 정리를 해서 문자로 드릴 거니까요. 이렇게 종목이랑 평단가 문자 보내주시고 여러분 계좌 상태 좀 분석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차피 각자 도생의 시장입니다. 각자 도생. 무슨 말이냐. 내려가도 비슷한 수준으로 안 내려가고요. 그 종목이 버틸 수 있는 수준에서 최대한 눌리고 있습니다. 눌리고 올라가도 그 종목 상황 어떻느냐에 따라서 버티거나 이 종목 진짜 잘 버티고 있거든요. 왜냐? 외국인이 너무 많이 매수해서 너무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차트라도 흐름 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거나 지금 명백히 하락 안에서도 각자 도생 시장이에요. 하지만 그 흐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23일까지만 좀 버텨보면 돼요. 다다음 주. 7월 마지막 주부터는 진짜 시장 상황이 급변할 수 있으니까 우리 진짜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되고 지금 각자 도생 시장에서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 버리시면 더 위험합니다. 차라리 알고 있는 종목, 가지고 있는 종목 안에서 해결을 해 나가세요. 자, 앞으로도 빛과 전자의 흐름 놓치지 않고 오데리 함께 챙겨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마지막으로 아래에 알림 신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 도움이 되셨다, 앞으로 올라갈 것 같다. 제발 좀 하락을 멈춰라. 이렇게 지금 자리 더 안 올라가도 되니까 버텨만 다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좋아요. 버티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일단 좋아요. 그리고 상승 기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대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알찬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대리였습니다.